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주제는요, 여드름입니다. 여드름 환자분들 참 많죠. 제목은 제가 제때 여드름 치료 안 하면 후회해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여드름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여드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염증이 막 생긴 염증성 여드름 단계가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얼굴에 붉은 자국이 남은, 환자분들은 이걸 흉터로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드름 붉은 자국 단계가 있고, 염증성 여드름이 계속 생기고 악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생긴 페인 여드름 흉터, 이 세 가지가 있죠. 이런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즉 가장 나중에 걱정되는 거는 염증성 여드름이 나면 사실 스트레스 받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 턱 밑에 볼에 아픈 땅땅한 붉은 구진 형태의 여드름이 나 있으면 짜고 싶고, 근데 아직 익지는 않아 가지고 짜려고 손으로 스키징 해봐도 나오진 않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얼굴도 이뻐 보이지 않고. 그게 종래에 나중에 섬유성 밴드를 만들어서 피부가 함몰될 수 있잖아요. 이 네 가지 형태로 피부가 패일 수 있는데, 얼굴이 눈, 코, 입 이쁜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흉터가 남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여드름 흉터로 환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일반 길거리에서 보는 것보다 굉장히 심한 분들 많아요. 아, 정말 심각하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사실 초중고 때 간단히 약만 좀 먹고, 그러니까 독시사이클이나 미노사이클 이런 약만 좀 먹고, 뭐 압출하는 비용은 피부과 방문하셔도 그리 비싸지 않거든요. 아니면 그게 부담되시면 피부숍 이런 데서도 압출 같은 건 저렴하게들 많이 해요. 그런 데서 압출만 좀 받으셨어도, 아니면 댁에서 코메도 같은 거 니들이랑 좀 구매하셔가지고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니들로 딱 찌른 다음에 코메도로 살짝 짜주고, 약국 같은 데 가면 듀오도 많잖아요. 그런 것만 한 일주일 발라주셨어도 저렇게 흉이 안 졌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하다 보면, 아, 그거 학생 때 왜 치료 좀 안 하셨어요? 하셨으면 지금보다 심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 드리거든요. 여드름은 제때제때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아파하는 모습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저도 이제 통증에 좀 민감한 사람이라 아우, 나 같으면 못 받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꼭 참고 받으신 거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 많이 오고요. 남자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좀 빠르죠. 그래서 이 나이 때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들이든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피지샘을 자극해서 여드름이 막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염증은 없이 그냥 좁쌀 여드름만 생기죠. 이마 같은 데 먼저 생기고 나중에 나이 들면서 이제 유존으로 가는 건데, 이때는 염증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항생제 같은 거 드실 필요 없고요. 가끔 오셔서 토요일 날이 이제 시간이 아이들이 나니까 그때 오셔서 압출만 받으셔도 돼요. 피지라는 게 정체되면 얼굴에 있는 피아크데라는 여드름균이 들러붙어서 화농성, 염증성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염증이 돼서 땅땅하게 곪고 아프고 붉어지고 이러면 이제 항생제를 좀 드시는 게 좋죠. 생기는 원인은 네 가지고 치료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항생제 같은 계열의 약을 먹거나 발라서 염증을 가라앉히느냐, 그러니까 여드름균을 죽여주느냐, 피지 분비를 줄이느냐, 아니면 모공을 청소해서 피지가 잘 원활하게 나오게 해주느냐, 뭐 이런 개념인데, 여드름 약이나 연고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뭔가 시술을 원하신다면 피부과에서는 이제 관리사들이 있죠. 그래서 압출을 좀 받으실 수도 있고, 스케일링 같은 걸 해서 모공 청소를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여드름에 관련돼서 좀 좋은 레이저들이 많이 나와서 피지를 좀 줄여주는 레이저들도 있고요. 여드름 균을 좀 박멸해 줄 수 있는 레이저들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것도 같이 받아보신다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이 좀 가라앉으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여드름 붉은 자국에 관심이 생겨요. 이렇게 붉은 자국을 치료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 붉은 자국은 여드름만 새로 나지 않으면 어차피 6개월, 1년 기다리면 좋아지니까 굳이 치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빠른 개선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붉은 자국 레이저를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붉은 자국에는 XLV 플러스나 V빔 시너지 세 가지 레이저가 가장 좋은 것으로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XLV 플러스를 이용해서 붉은 자국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치료하면 효과가 좀 좋은 것 같고요. 단 이거 치료할 때 기존 여드름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치료를 잘 하면서 해야 되고요. 의사 선생님들마다 경험에 따라 맞추어서 하시는 이제 적절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효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여드름 흉터인데, 여드름 흉터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드름 흉터도 보면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목에 많이 생기는 켈로이드성 구진 형태로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온 게 있고요.
얼굴에 볼에 생기는 것도 보면 이렇게 물결 치는 모양처럼 롤링 형태로 생기는 것도 있고 박스 모양으로 패이는 것들도 있고요. 얼음 송곳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게 있고 그런 형태에 따라서 또 레이저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시면 프락셀이 아니고 프락셔널 레이저를 권하시는데 이런 프락셔널 레이저도 박피성이냐 비박피성이냐 다양하죠. 이거를 응용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확실히 박피성이 뭐 한 7일에서 10일 정도 일상생활에 지장은 있지만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게 루메니스사에서 나온 이제 앙코르 울트라 펄스 레이저인데 이거는 다른 프락셔널 레이저들보다 빔이 침투하는 깊이가 되게 깊어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살을 차오르게 해준다는 개념이 있고요.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받으시려면 뭐 아이콘 같은 거, XD 이런 거나 니들 RF 이런 것들 받으시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지만 좀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 앙코르 이런 레이저는 조여주는 개념이라면 어비움 야그라는 게 있어요. 이 사각 껍질 꺾이듯이 깎아주는 개념인데 이게 좀 유명한 게 더마블레이트, 독일의 뭐 에스크로피온사에서 나온 이런 레이저들이 있죠. 이런 것들 같이 병용해서 하시면 여드름 흉터가 치료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여드름이 전혀 없었던 사람처럼 깨끗하게 되긴 힘들어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고 치료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 이제 여드름 때문에 내원하시면 어떤 분은 염증성 여드름도 있고 흉터도 있고 자국도 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걸 먼저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명드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가성비 대비해서 뭐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좀 적은 비용으로도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설명드리는데 소비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요. 또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너무 단계적으로 낮은 단계부터 치료를 하시는 것보다 좀 강한 뭐 피지 조절제나 이런 걸로 염증을 확실하게 컨트롤 해주고 다른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춘기 여드름이 옛날에는 그 10대 초반에 생겨서 20대 초반이면 거의 끝났는데 요즘은 이제 성인 여드름으로 돼가지고 20대 40까지도 참 사람을 괴롭히죠. 이제 가끔 턱이나 이런 데 날 때는 뭐 염증 주사만 사실 맞으러 오셔도 되죠. 굳이 약 안 먹고 뭐 비싼 관리 안 하셔도 되고요. 잘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실 수 있는 병원 찾아서 사춘기 때 뭐 적절히 제때 치료하시면 나중에 흉터나 자국으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 제때 치료하는 후회요 라는 주제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